결혼 비자 발급 방법. 결혼 비자. 자녀가 없고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이 적다면 결혼 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오늘 한번 공유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21년차 이든 한국살이 28년차 오로라입니다. 선배네요. 나보다 나이도 어린 게. 오늘은 비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사실 비자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오늘은 결혼 비자인 F6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전 영상에서 외국인과의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혼인신고 신청 후 결혼 비자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혼인신고 완료 후에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결혼 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비자는 결혼 이민 사증 F6예요. 참고로 부부 모두 각 나라의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결혼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F6 비자 발급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결혼이민 자격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한국 장기 비자인데요. F6 비자 발급을 받게 되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지만 2년마다 연장을 해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F6 비자로 2년 이상 체류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한국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해요. 알아보고 있죠. 결혼 동거 목적으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야 하는데요. 외국인이 이미 한국에 입국한 경우라 하더라도 초청이라고 표현을 하고 F6 비자 서류 중에 외국인 배우자의 초청장을 작성해야 돼요. 결혼 비자 초청장은 초청인 인적사항, 교제 및 혼인 경위, 초청인의 혼인 경력, 소득 여건, 주거 여건, 부부간 의사소통 여건,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필수로 이수받아야 하는 7개 국가들이 있어요. 바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인데요. 먼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이수의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특정 국가 7개국의 국민을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가 이수해야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외국인 배우자가 받는 게 아니라 한국인 배우자가 받아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참고로 특정 국가 지정 기준은 국제 결혼자 중 혼인율 및 이혼율을 감안해서 가정 해체 비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를 특정 국가로 지정했다고 해요. 국제 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가 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 근무 등으로 장기 비자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해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임신, 출산 및 그 밖의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신청 시기는 외국인 배우자 초청 전까지고 신청하는 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신 후에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고 지정된 날짜에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 정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세요.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이수 번호를 SMS로 전송해주고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 마이페이지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어요. 제외 공간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에 이수 번호를 기재하거나 이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수증 유효 기간은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이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결혼이민 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이수증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다시 이수를 해야 돼가지고 그 전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혼인 신고만 했다고 해서 결혼 비자가 바로 나오는 걸까요? 정답은 뻔하죠. X. 결혼 비자 같은 경우에도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외국인 혼인 신고, 즉 대한민국에서 법률 혼이 성립된 경우 국제 결혼 비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데요. 결혼 동거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F6 비자 허가를 위한 심사 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검토받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교제 경위 및 혼인 의사 여부, 한국 법령에 따른 혼인 성립 여부를 시작으로 형식적 요건, 실질적 요건 모두 심사하게 됩니다. 부부 간 의사소통 요건에 있어 외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지, 반대로 한국인이 기초 수준 이상의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 구사가 가능한지,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 공간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건강 상태 및 범죄 경력 정보 조회도 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등을 심사하게 돼요. 외국인의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 구사는 필수는 아니고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 언어를 사용할 줄 알거나 부부 모두 제3국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알면 돼요. 물론 부부 사이에는 언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국제 결혼 비자 발급을 위해선 해당 언어를 활용할 줄 안다라는 서류를 입증해야 하며 성적표, 학위증, 이수증, 체류 국가 비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F6 결혼 비자는 특히 한국인의 배우자 소득 요건을 통해 한국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심사를 하는데요. 소득 요건은 한국인 배우자 단독으로 입증해야 함이 원칙이에요. 한국인 배우자의 수입이 없거나 적은 데다 사실혼 관계라도 자녀가 없는 경우 결혼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만약 외국인이 이미 한국에 장기 비자이면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취업 비자 등 소지한 경우라면 부부 소득 합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 외의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를 결혼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이기에 초청인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득은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임대 소득이 명확하면 입증 서류만 조건에 적합하게 준비하면 되는데요. 만약 일용직 근로 소득이라든지 프리랜서, 무직, 학생의 경우 기준 소득 부족으로 소득 여건 충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결혼 비자 발급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 만약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가 돼요. 과거 1년 기간은 부부가 함께 국내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가 사증 발급 신청 시 적용하며 한국 또는 외국에서 외국인과 혼인신고가 완료된 경우에 한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학 졸업 직후 한국인 배우자인 제가 바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창업을 한 상태라 작년 소득이 잡힌 게 없었고 외국인 배우자인 이드는 직장에 취업을 했었는데요. 대학 졸업을 했으니까 유학생 비자에서 결혼 비자로 바꿔야 했었는데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을 증명해야 돼서 엄청 난감했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다행히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득 증명 없이 결혼 비자를 발급할 수 있었어요. 외국인 결혼 비자는 국가별, 부부 케이스별, 현재 상황에 맞게끔 서류 준비가 아주 중요한데요. 비자 발급이 불허되면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재접수가 가능하니까 주의하세요. 또 준비한 서류들의 유효 기간은 3개월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결혼 비자 발급 수월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국제 결혼 시 결혼 비자를 발급하게 될 때 어떤 절차를 겪게 되는지에 대해 한번 공유해 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See ya. 결혼 동거 목적으로 외국인에게 F6 비자 허가를 식사를 좀. 내가 뭐라고 했다고? 아, F6 6라고 했어. 진짜 돌려봐라. 6라고 했을 거야. 나 안다. 우리 얼굴 빨개졌어 좀. 해당 언어를 해당 언어를 활용할 줄 안다는 서류로 입장해야 돼. 오케이, 이번엔 참을 수 있어. 준비 안 됐어. 수호가 진짜 크게 다쳤어. 한다? 국제 결혼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그럼 빼면 안 돼? 할 수 있어. 이번 진짜 할게. 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이기에
나 초창이랑 했어. 초창이라죠. 아 진짜 졸려가지고 아, 진짜. 그러면 진짜 그 외에 솔직하게 말해라. 나중에 진짜 편집할 때. 진심이니까.